안녕하세요. 일산제일교회 수요 초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남주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참 빛이 나고 아름답고 멋있죠. 네, 저희 교회에도 아주 멋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김동현 형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현 형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동현 형제님, 우리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동현 형제님을 잘 모르시고 또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나눠서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동현 형제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동현 형제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 소개를 한번 직접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주시면.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일산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예, 얼마 전에 가족이 된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89년생, 올해 이제 33살 나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키스 채권평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채권평가사는 주로 하는 일이 최근에 국제회계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모든 금융권과 기업들의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거는 주로 부동산 펀드랑 인프라 펀드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직무는 이러한 직무고요. 또한 최근에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직무 역량을 위해서 대학원으로 좀 서강대학교 대학원 중에서 부동산 경제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 대학원을 또?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럼 지금 대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부지런하십니다. 진짜 어려운 일인데요. 네, 또 한 번 또 다른 소개 있으실까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닌다. 이거는 굉장한 용기, 그리고 또 굉장한 어쨌든 결단이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게 어떤 걸까요? 이렇게 학업과 또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 말 그대로 주경야독이네요. 맞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아무래도 그 일을 하면서 바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서도 이제 일이 많이 몰리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대학원 과제랑 여러 가지 일이 겹칠 때가 좀 많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 학기 더 지나고 지날수록 또 성장된 모습을 보면서 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장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네요. 와이프분이 많이 혼자 지낼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 섭섭하지 않으세요? 근데 좀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뭐에 또 꽂히셔서. 대단합니다. 네, 같이 하시기야. 네. 네. 김동현 성도님은 당연히 결혼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이루다 성도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루다 성도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아내의 어떤 점이 가장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결혼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될 거예요, 네, 아마. 일단 그 이루다 자매와 결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평상시에 이제 배우자 기도 제목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된 바로 배우자가 이루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결혼했고요. 좀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연애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래도 또 이제 이런 배우자에 있어서 좀 많이 준비되고 또 이제 상대방한테도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좀 평상시에 이제 기독교 채널에서 배우자에 관련된 그러한 걸 좀 많이 유튜브에 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나침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적인 배우자 선택이라고 해서 박수홍 장로님이 이제 강연해 줬던 유튜브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내용이 4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맞습니다. 배우자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이 4가지를 먼저 기도 제목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사적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매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일단은 같이 이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지혜로운 분 같이 네. 이제 현명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분으로 했는데요. 이 네 가지도 너무 되게 중요했지만 또 이제 중요했던 거는 저는 또 이제 신앙스럽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아름다운 분 많이 추가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좀 부합된 게 바로 이루다 성도분, 이루다 배우자분이었기 때문에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알게 된 그 네 가지 배우자 기도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외적인 부분에 그 모든 것들의 기도가 딱 들어맞았다. 맞습니다. 이거 완벽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남주 청년이 해준 질문들 중에 어떤 점이 가장 사랑스러운지를 또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루다 아내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 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좀 되게 진정성 있게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제가 좀 많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매력이자 사랑스러운 점입니다. 다 사랑하긴 하지만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러면 달라진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체중이 많이 제가 불었고요. 요리를 많이 해주시면 예, 맞습니다. 아주 따뜻한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붙었습니다. 굉장히 훈련된 사람 같아요. 그냥 버튼 누르면 이야기 나오는. 교육을 받고 오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근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은 이럴 거야 라는 어떤 로망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로망들과 현실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었다면 좀 안 좋은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로망과 현실과 다른 점. 로망과 다른 점은 일단 첫 번째는 설거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점.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이제 설거지를 거의 이제 많이 안 하시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렇죠. 문화였다가 이제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그런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많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거를 가정적인 거를 역할을 좀 분담해서.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아내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그런 일과 가정이 이제 분리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 세대는 아내도 남편도 동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많이 현실적으로 까먹고 있던 부분이었던 거 이제 피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설거지 말고 또 다른 일을 분업하고 계신가요? 잘 들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먹어주기. 잘 먹어주기, 잘 들어주기, 잘 공감해주기. 쉬우면서 참 어려운 그럼요. 일이죠.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잘하는 일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루다자매는 참 배려심이 많고 또 그리고 눈치가 참 빨라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금방 캐치하죠. 그래서 그거를 말없이 이렇게 조언해주는 역할을 참 잘합니다. 네, 좋은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현 형제님 잠깐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믿음 생활을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유년 시절을 여기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지 참 궁금하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는 그 결혼식 때 그 너무 결혼식이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주례를 해주셨던 목사님 너무 그 전체적인 그 결혼 예식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목사님이 궁금했었는데 전에 이제 뭐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이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지 참 궁금해요. 어떤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었는지. 네. 예.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신앙의 중요성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모태신앙으로서 사실은 교회를 되게 어렸을 때 다녔지만은 친구 따라 많이 갔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는 그 수원 제일교회에서 이제 점심 마시다고 해서 항상 친구 중요해요. 밥 마시는 거.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갔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그 명선교회라고 해서 경희대학교 캠퍼스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다녔고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현재 부모님께서 다니고 있는 형제교회에서 이제 좀 머물다가 아무래도 저 이제 친구랑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지내는 걸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쭉
예배 중심적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뭐 오늘의 교회 다니고 한국에 와서는 뭐 새가족 팀이랑 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디 오늘의 교회에서? 아닙니다. 그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에서는. 명성교회에서요? 예. 거기서 이제 고등부 사역 하시고. 예, 맞습니다. 교사 사역을? 네. 그러셨구나. 네. 그 길지 않은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거치셨어요. 맞습니다. 그 특별히 그 주례를 해주셨던 목사님에게는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그 조경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현재 다니고 계셨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네, 지금은 이제 대전 침례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현재 사역 중이시지만은 예전에 아무래도 어머니께 너무 존경하시고 너무 이렇게 되게 많이 존경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결혼 주례만큼은 꼭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예식 자체가 처음 보는 그런 예식이었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고, 저도 그 목사님 그 예식과 그 말씀이 참 인상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모태신앙이었으면은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하시고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현 형제님이 시편과 잠언을 굉장히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편과 잠언을 많이 읽으시고 또 묵상을 하시면서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좀 있으신 것 같으시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시편과 잠언을 좋아하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늘. 이게 약간 사연이 많은데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은 되게 모태신앙을 일반적으로 못된 신앙이라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태신앙. 모태신앙.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모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 따라 교회를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정말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거를 많이 놓치게 되고 습관적으로 가다 보니까는 당연한 그냥 어떻게 설명 좋을까요? 정말 당연스럽게 그냥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를 많이 놓칠 수 있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그 회사 첫 인턴 생활을 이제 미국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로 잘 일이 풀리게 되고 좋은 기회가 오다 보니까는 스스로 되게 많이 자만해지고 제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이제 교만함과 자만심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자가 그 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 외국인들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자가 잘 되지 않는 그 시점부터 아무래도 미국 사회의 경우에는 비자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는 그게 되지 않는 시점부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무래도 외국인한테는 이제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되었고 그때부터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버거운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 읽다 보니까는 좀 잠언서랑 시편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문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말씀해 주세요. 잠언에서는 9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당연히 일이 더 잘 풀리겠지라고 했지만은 또 일이 좀 잘 풀리지 않고 이제 한국에 와서 더 이제 많이 다운되고 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미국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또 한국에서 다시 취업하는 시점에서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계획 자체가 미국에 초점이었지만은 한국에서는 다시 뭐 NCS부터 해가지고 다른 제도가 있다 보니 그걸 준비하기는 이미 늦은 상황이어서 그런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어차피 늦었지만은 왜냐면 저는 이제 3승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현역보다는 좀 이렇게 2년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늦게 했지만 그 시기 동안 오히려 더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오히려 이번에는 제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그 당시에 너무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많은 비슷한 사례에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편법으로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학도 저도 당연히 받게 되었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서 그거를 선택했다면은 지금쯤 많이 좋지 않은, 이제 왜냐면은 비자의 경우에는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는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올바르지 않는 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의 중심이 섰군요. 네. 그게 마음이 많이 울리게 되었고요. 그런데 더 중요했던 거는 제가 계획과 가다가 막판에 그게 닥쳐서, 안중에 닥쳐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올바르게 잘 계획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검토하고 기도를 통해서 했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많이 깨닫게 돼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더 제대로 내가 검토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내가 큰 시련과 위기에 닥쳤을 때 만약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은 더 실망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그런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건데 어떻게 보면 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더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오히려 탓하게 되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에 내가 더 잘 준비하고 기도를 검토하면은 이렇게까지 제가 힘든 시기가 아니라 반대로 또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기도 제목 중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자 기도도 시작하게 된 거고 네, 정말로 더 신기하게 더 멀리 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좋게 하나님의 길로 다 인도가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서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요거 한 편이 시편에서 121편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121편. 좀 많이 힘들 때 이 말씀 많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취업 준비 때 일어설 수 있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시편과 잠언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음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잘 지내면 좋겠지만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지고 잠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사실 근데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시기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심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항상 이렇게 동현 형제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그 어두운 시기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면서 우리 동현 형제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평화주의자고 막 웃음소리도 호탕하고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데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리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화가 나면 막 분노가 일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잠재울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일이랑 학업이랑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그럴 때는 주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좀 기도하고 좀 제가 체크했던 그 말씀 중에 체크했던 부분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기를 갖고 그리고 운동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조금 다시 중심을 바로 잡게 돼서요. 왜냐면은 좀 혼란스러운 일이 겹치게 되면은 제가 사리분별하는 거를 많이 잃게 되는데 아무리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직무 자체도 공정가치 평가다 보니까는 누군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얽히는 것보다도 이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이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올바른지를 다시금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저의 생각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화가 나 있을 때 잠깐 숨을 고르고 기도를 잠깐 하고 내가 보았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주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훌륭하시죠. 이런 성격을 분명히 부모님한테서 다 이제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동현 성도님이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이제 궁금해졌어요. 맞아요, 궁금해요. 혹시 유년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예,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앙을 이제 그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어머니한테 가장 감사함을 느끼고요. 또 아버지한테도 당연히 감사하지만은 두 분 다 감사한 이유가, 일단 어머니는 원래 의사하셨어요. 의사셔서 제가 어렸을 때 주로 어머니는 사역을 그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문둥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쪽으로 소록도 네. 그쪽 부분이랑 관련된 이제 그러한 봉사 사역을 하시고 또 장애우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봉사를 꾸준히 하셨네요, 어머니가. 네, 맞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제 누군가한테 무언가 받았을 때 자기가 이제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게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꼈고요. 또 아버지의 경우는 이제 사업가시다 보니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그냥 항상 그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뭐 손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이게 꼭 당장 눈앞에 있는 손해가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항상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조언해 주셔서, 아무래도 이런 성격 자체는 아버지 쪽한테 많이 닮은 것 같고,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가라는 것 같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외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네, 외동 아들인데 어렸을 때는 그러면 집에서 조금 심심해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어렸을 때 성격이 이렇게 밝으려면 좀 사실은 형제가 많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외동 아들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심심해서 아버지가 자꾸 이제 태권도장을 자꾸 보내주셔서요. 그래서 주로 모든 시간을 태권도장에서 많이. 그래요? 태권도 잘하세요? 이거 어렸을 때는 되게 잘했는데요. 지금 이제 살이 뚱뚱해져가지고 지금 발 차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몇 단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3단까지 이제. 예. 그래요? 3단까지? 굉장하시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의사라고 하셨는데 전 그 얘기 처음 들었는데, 혹시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의사가 되라고 이렇게 권유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의사는 권유를 오히려 안 하셨고요. 왜냐면은 반대로 누군가 아픈 걸 치료 못할 때 더 많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오히려 의사는 권유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 맞는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데, 아버지도 그건 똑같으셔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그 직무에 맞는 거를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약간 어머니가 의사셨던 게 좋아 보여서 고등학교 때는 이과여서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의사는 되지 못하지만은 좋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약을 사서 좀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가나 경영학도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경영학과로 이제 사무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바꾸셨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과에서 문과로. 그러셨구나. 동현 형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학 생활을 했고 왜 하게 됐을까요, 유학을? 우선은 처음으로 파견학생 갔던 거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학교였고요. 이제 한 학기 정도를 학부는 이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싶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고, 교환학생 아니고 파견학생 가게 되었고, 학교에서 또 운이 좋게 면접을 보고 미국에 있는 그 금융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턴 기회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캐나다에서 바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럼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으셨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캐나다에서는 6개월 정도 있었고,
미국에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아니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었나 봐요. 학교에서 이렇게 뭐 사진까지 보내주시고 동국대 동문이시잖아요. 저랑 동문이시죠. 그렇죠, 동문이시잖아요. 저희 학교에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누려보지 못했네요. 짧게 얘기하자면 우리 또 김남주 형제는 또 차석이시죠? 아. 수석이었나? 왜 갑자기 그런 말씀? 엄청난 인재입니다. 한 학기 네. 딱 차석해보고 그때로 이렇게 아유, 쭉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동국대 좋은 학생들 보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동문. 그럼 유학생을 하면서 또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큰일 날 뻔했었다고. 맞습니다. 이거 일단 최근도 아니죠. 일단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그 아시아인들한테 주로 많이 쓰는 사기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내에서? 예, 맞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인들에게? 예. 네.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이 얘기를 듣는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겪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0년도 제가 8월 달에 처음에 미국에 갔었고 그때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는 H&M이라고 하는 의류 쪽에 이제 쇼핑하고 있다가 이렇게 얼핏 지나가다가 흑인분과 이제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좁은 이제 복도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피하면서 가려고 했지만은 그분이 더 빠르게도 다가오게 돼가지고 부딪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또 황당하게도 이제 그분의 안경이 날아가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안경이 날아가면서 그냥 원래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막 그냥 가라고 하고 괜찮아라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막 되게 욕을 하시면서 이제 이 안경이 뭐 얼마짜리인데 너가 환불해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었고 저도 이제 이런 환경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당황한 상황이어가지고 계속 얘기만 듣다가 있는데 보내주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웠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많이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안경 사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의류점 그리고 복도 그리고 신호등에서 많이 그런 일인데 이게 두세 번이 다 겪은 일이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으로 일단은 그분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시면은 이거 내가 돈을 물어줄 건데 일단 경찰서 앞에서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바로 도망가시는 이제 그런 놀라운 환경들이 일어나게 돼서요. 그런데 동현 형제는 어쨌든 첫 번째는 당했을 거잖아요, 그냥? 예, 첫 번째 당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물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 5만 원 정도 이제 물어주게 됐고요. 5만 원에서 다행인데, 근데 부딪히면 오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린대요. 예, 맞습니다. 날아가면서 안경이 깨졌네 이렇게 하면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유학생들 조심하라고 합니다. 조심하게 지나다니시고 지나가서 날아갔더라도 네 경찰서 앞에서 얘기하자. 보자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동현 형제님이 이렇게 전에 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셨었죠? 네. 다른 교회에서 뭐 이제 앞으로 더 남은 인생이 많은데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런 거 경험해보고 싶다. 뭐 아무래도 뭐 그 동일하게 뭐 고등부는 아니고 중등부 사역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고등부 사역은 좀 이제 수능을 앞둔 친구들이 보니까는 좀 많이 저는 이제 근데 우리나라 중등부 되게 무섭잖아요. 제일 무섭죠. 그러면은-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그럼 초등부 사역을 하는 걸로. 근데 이렇게 해맑아서 아이들 교사하면 참 잘하실 것 같긴 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사 사역을 좀 하고 싶으시고 예, 나중에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좋아. 좋네요. 좋네요. 잠깐만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지금 이제 이루다 자매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고 또 이렇게 가까이 장모님을 자주 이제 주일마다 뵙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모님 또 장인어른 또 지금 현재는 우리 이재춘 안수집사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주일날마다 와서 그 장인어른 있죠. 우리 이재춘 집사님을 같이 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착하다. 너무 훌륭한 사위다. 막 제가 칭찬을 막 해줬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렇게 매주 와서 교회도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또 같이 엄마 아빠를 좀 섬겨주는 게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까 좀 궁금했었어요.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저희 기도 제목 응답했던 이루다 사랑하는 이루다 아내를 양육해주고 길러주신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그 감사함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매주 와서 하기는 그렇죠. 쉽지 않은데 참 기특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 지금 가장 소망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소망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아내 가정과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가정이 현재 코로나랑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이 있는데 다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고 그 다들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큰 소망이고요. 그리고 예, 이게 가장 굉장히 넓은 큰 소망을 갖고 계시네요. 그럼 좀 좁은 소망으로는 일단은 현재 이제 작년에 8월 15일 날 결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 계획이 있고 자녀 계획을 저희는 이제 바로 결혼하자마자 자녀 낳는 게 아니라 좀 준비해서 이제 낳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이나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해서 좀 아이를 낳을 계획이어서 그게 최근에 가장 좁은 소망, 안쪽으로 소망 중에 맞아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게 뭐 말도 못하는 집값이죠. 네, 그 집값을 내기 위해서 두 사람 다 일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또 아이는 낳아야 되고 아이를 또 양육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어서 참 이중삼중으로 힘드실 거예요. 그게 당연히 소망하는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이세 계획 잘 세우셔서 금쪽 같은 아기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좀. 이세 계획이 이루다 자매랑 이렇게 협의가 된 건가요? 아, 그럼요. 진짜요? 당연해요. 그럼 뭐 몇 명까지 낳고 싶다. 저 개인적으로는 3명. 3명까지. 네, 진정한 항상 애국자이십니다. 모든 이제 의사 결정을 아내한테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편집 혹시 하나 3명이 낳고 싶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네. 좋아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지 제가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걸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어른들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무엇이 되고 싶어? 라고는 물어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자주 하는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 동현 형제님께도 동일하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제가 이제 잠언과 시편을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잠언과 시편 말씀처럼 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베풀 수 있고 주님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큰 꿈이시네요. 그리고 약간 좀 좁은 꿈으로는 그렇죠? 이제 일단 제가 부동산 학과를 간 이유는 미국에서 아니면 또 외국에 있을 때 많이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교회랑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많이 이제 어렵다 보니 건물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을 느꼈고 제가 또 부동산 금융 쪽으로 간 이유도 원래는 제가 경영학과랑 그동안 했던 거는 부동산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쪽으로 나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은 다시 재건축되고 아니면은 좀 그 법 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정화되고 해서 그러한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쪽을 알아봤는데 또 우연찮게 현재 제가 속한 회사의 직무에 합격하게 되었고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몰랐지만은 또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고 또 대학원도 그쪽으로 이제 많이 지식과 좀 지혜와 명철을 얻고 싶어서 배우고 싶은 기도를 했고 지원했는데 또 우연찮게 되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좀 많이 배워서 교회의 그런 이제 자립과
도움이 되는 거에 한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네. 교회에서는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렇죠.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어떤 뭐 권리 문제가 이렇게 걸렸을 때 참 전문가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전문가가 좀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되시는 건가요? 교회가 그런 구조를 잘 해서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시기 때 적절하게 그러한 이제 금융 자본이 잘 조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세스. 하지만 아는 게 아직 없습니다. 아직 대리라서. 이제 부동산 또 공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집값 좀 잡아주세요. 잡히는 겁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값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서 정말 많은 교회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보면서 같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가족들이나 혹시 또 뭐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면 혹시 그분들을 위해 약간 영상 편지. 누구에게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장애 어른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께.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신데요.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좀 그리고 나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제 루다 자매 아내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또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내한테 사랑하는 아내한테 일단 저희 부모님 섭섭하지 않겠죠? 일단 뭐 아내한테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그럼 뭐 내친이면 우리 부모님께도 한번. 부모님께도 사랑합니다. 성격이 정말 좋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굉장히 샤이해 보이는데 또 웃기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결혼식장에서 아버님 노래하시는 거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미리 이거 양해드리진 않았지만 노래 한번 해주실래요? 노래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애창곡 있으신가요? 애창곡으로 하나.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감사합니다. 아버님 참 잘하셨는데 노래는 유전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약간 음치라서. 네, 혹시 우리 동현 형제님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또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루다 신부의 남편 김동현입니다. 네, 뭐 교회는 일산제일교회 문제 많이 안 됐지만은 처음 왔을 때부터 많이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서로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일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긴급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와이프분 발 소식인데 무슨 신혼여행에서 반지 사건?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또 일산제일교회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끼고 있는 이 반지는 사실은 첫 번째 반지가 아니다. 어떡해! 결혼하는데 첫 번 반지가 아니라며! 자, 여러분, 결혼 반지는 소중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처음으로 이제 사진 촬영했던 곳은 이제 실내 웨딩 촬영장이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 제주도에 있는 스튜디오인데요. 네.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 중간고사 겹치다 보니까는 이제 촬영장에 가서 촬영을 하면서 저녁에는 또 이제 공부하고 해서 몸이 많이 지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손이 붓게 돼가지고 이거를 살짝 빼서 새끼손가락 놓고 가만히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잤어요? 일단 눈을 뜨고 내렸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게 또 반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어떡해.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내한테 저쪽에 있는 아내한테 많이 혼나고 거의 그러니까 결혼식 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반지 처음 낀 날 그거를 맞습니다. 예. 그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이즈를 늘려서 예. 왜냐면 그때 촬영했을 때 너무 아프길래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좀 더 여유롭게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더 다행인 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사이즈를 더 늘려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잘 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근데 정말 성격이 좋죠. 혼나도. 그때 바로 걸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실직고를? 제가 발견했어요. 발견을 하셨군요. 또. 원래는 몰래 살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몰래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다음날 또 아침에 또 중간고사 시험이어가지고 또 제가 또 시험을 끝나고 이제 나와서 일단은 이 반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잠시 시험 끝나고 하겠다라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시험 끝나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제 살 것 같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에 다시 또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 것 같냐라고 해서 이중타로 좀 이제 멘붕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은 눈물조차 할 수 없던 그래서 근데 더 웃겼던 거는 이제 반지 가게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참 안타깝다고 해서 그럼 얼마나 안타깝죠. 듣는 저희도 안타까운데. 네. 잘 이제 착용하고 그러시게요.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원래 왼쪽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살이 쪄가지고 오른쪽 켰었네요. 우리 이제 가정을 꾸리셨으니까 아내에게는 어떤 남편이 되고 싶고 또 이제 다음에 곧 태어날 아기한테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신가요? 뭐 물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평온한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인데 또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어떠한 가장의 역할을 또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는 어떤 남편이 되고 싶으세요? 우선은 사랑하는 이루다 아내한테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식의 모범? 영육 간의 모범이 되고 재정적으로 모범이 되고 교육적으로 모범이 되고 벅차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듣기로는 아버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다고 우리 동현 형제도 아빠랑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루다 자매한테 나는 아들을 낳고 싶다. 나는 아들이었는데 아빠랑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 관계를 내 아들하고도 맺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 그래서 얼마나 참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지 저는 그 대목에서 알 수 있었는데 뭐 성별을 따지면 어떤 아이를 낳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도 아들을 낳고 싶으세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랑 관계가 어땠나요? 아버지께서 되게 이제 좀 유쾌하시고 또 진중할 때는 또 이제 좀 묵직하신 분이셔서 되게 의리가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는 좀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보고 배워서 더 대인관계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빠한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참. 어머니도 되게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제 기본과 원칙을 지키라고 항상 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약간 검사 스타일이셔서 참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국에 뭐 결혼도 참 이 시국에 어려울 때 하셨고 맞아요. 사실 신혼여행도 결국 제주도로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이 코로나가 끝난다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궁금하네요. 일단 신혼여행은 이제 현재 아내가 가장 가고 싶은 몰디브로 많이 가고 싶습니다. 요즘에 몰디브가 굉장히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그걸 신혼여행으로 하고 싶어요? 몰디브 가는 거? 맞습니다. 예, 일단은 제주도는 에피타이저였고요. 에피타이저. 정식으로는 이제 몰디브를 가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와이를 가고 싶습니다. 예. 생활 어필을 이런 거는 말 못하고 카메라에다가 몰디브가 신혼여행지나 마음속에는 하와이가 있다. 맞습니다. 예. 하와이죠. 저희도 안
안 가봐서 그러게. 부럽다. 네. 아무튼 뭐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서 몰디브든 하와이든 뭐 다른 곳이든 빨리 자유롭게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참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참 푸근한 사람 같아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김동현 형제가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실제로 만나보면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온한 사람 곁에는 머물러 있을수록 참 우리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풀리면 우리 동현 형제와 좀 깊은 교제를 나눠보시기를 좀 다들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우리 동현 형제님과 그리고 이루다 이 가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동현 형제님과 함께한 수요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편 안녕. 갑자기 이렇게 영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 아주 어색해 죽겠는데, 남편 평소에 내가 구박은 많이 하지만 많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 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먹을 거 조금만 덜 먹고 아이스크림 과자 많이 줄이고 하루에 4끼 먹던 거 3끼만 먹고 올해 한 해 건강하게 살 좀 빼보자. 그리고 오늘 집에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어. 우리 가서 청소 화이팅. 늘 고마워.